자, 오늘은 그 지적재산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이제 새로운 혁신이 부분적으로 이제 포함되고 혹은 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재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 미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지적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우리가 필요한데, 지적 재산은 특허,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지금 이제 지적 재산은 보호되는데 그 보호 권리를 가지고 이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작권, 특허, 상표권 이렇게 됩니다. 저작권부터 보면 이것은 음악, 출판, 방송 등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똑같은 복제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막고 제일 먼저 창조적인 작품을 내놓은 것을 이 저작권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국제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 C 이제 거죠. 이제 C라는 카피라이트에서 온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 카피라이트는 본질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까지는 못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특허, 패턴스 쪽에서 특허라는 곳에서 보호가 되고, 카피라이트이 보호되는 거는 여기 form of expression, 이 지금 외적 표현에 대해서는 음악의 표현, 그 멜로디 뭐 이런 거, 컴퓨터 언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카피라이트에 해당돼요. 글로 쓰인 책이 글로 쓰여진 문장들 이런 거 저작권에 이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철학적인 메시지는 다른 데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외적 표현. 근데 패턴스는 그 아주 underlying 아이디어, 아주 본질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좀 깊은 깊이가 좀 있는 거죠. 이 캐릭터들도 카피라이트 있는데, 이 캐릭터는 굉장히 큰 수익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이 많이 하고 있고, 그 월트 디즈니 이 회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미키 마우스, 위니 더 푸, 뭐 이런 거 해서. 해리포터가 이제 영국의 것이 하나 있고, 일본은 6.25, 그 다음에 피카츄 이런 게 있고, 미국 이제 스폰지밥, 스파이더맨, 뭐 이런 그 다 이제 포함되죠. 어마어마한 것이 되고, 이 카피라이트는 그래서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이 굉장히 저작권 지금 보호 기간이라는 것이 단독 저작이냐 공동 저작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변하긴 하는데, 굉장히 좀 장기간 보호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거의 한 음악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한 90년까지도 보호가 됩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미키 마우스를 최초로 선보인 곳은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1928년에 애니메이션 스팀보트 윌리에서 시작했어요. 당시 기준은 56년간 보호였는데, 그때가 이제 1984년 보호가 끝나면 공개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그 로비와 자기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19년을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자기네 지금 캐릭터가 굉장히 큰 수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호했던 그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9년을 추가해서 75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어, 그래서 1988년 소노모너라는 미국 작사가이고 가수고 연방 하원이었는데 저작권 보호를 기존 75년 또 95년으로 연장하는데 어, 어, 앞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 20년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95년 정도까지. 미크마우스는 한 2023년까지 지금 보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5년을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걸 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의 연장 노력이 월트 디즈니를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가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초기 작품인 미키마우스를 더 이제 연장할 것인지 보호 연장할 것인지는 이제부터인데 그래서 관심이 지금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키마우스도 같은 이제 모양인 듯해도 여기 지금 보면 디자인에 변화가 있었어요. 1928년 최초의 것, 30년에 두 개가 있었고, 34년, 38년, 1970년, 2006년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보면 28년 당시 디자인에 국해서 저작권 보호기 때문에 연도별로 95년을 한다는 거죠. 디자인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월트 디즈니의 그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아주 철통같이 사실 저작권 보호를 지금 아직 뭐 남아있는 셈이에요. 근데 28년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마저도 더 보호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덩달아 이 월트 디즈니의 노력 때문에 다른 음악이나 저서나 미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같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보호 기간이 덕분에 이제 덕을 좀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표 로고에 해당되는 거는 상표권이라 그럽니다. 산 제품의 상업적인 아이덴티티를 보호해 주는 거. 기업은 브랜드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로서 활용한다. R자를 쓰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 캔에 들어있는 글씨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지금 보호되는 거예요. 이 글자, 디자인 이런 거다. 그 디자인도 뭐 여러 그 곳곳에 있는 거 다 지금 뭐 트레이드마크로 지금 보호되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강력한 지적 재산 보호를 받는 것이 특허입니다. 특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치가 높은 보호 장치다. 특허를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근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의 조건은 뭐냐? 그럼 이 국제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must be novel. 이 세상에 없던 정말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 must have utility.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must be non-obvious to people skilled in the field of the invention. 이 발명 영역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건 좀 너무 명확하고 뻔하다 이러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성, 새로움, 새로운 기대, 새로운 경로의 개척,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룰은 거의 지금 정해져서 특허에 대한 심사가 다 이제 저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기존에 이제 기술이든 어떤 새로운 것으로 특허를 받을 때 심사를 할 때 이제 예전에 있던 것부터 새로우면 실용적 가치, 새로운 경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심사위원들도 다 이제 인용하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치. 지금 국제적으로는 20년 정도의 특허 보호를 받아요. 20년 동안 이제 독자적인 이제 보호. 그 대신 특허에 신청할 때는 특허 과정 그리고 공개되죠. 자신의 기술이 공개되긴 하는데 남들에게 공개되지만 남들은 20년 동안 쓸 수 없는 그런 그 권한을 이제 받는 거죠. 효용 가치로 보면 뭐 아까 다 지금 얘기한 거라 이제 있던데 특허 봅시다. 매우 강력한 보호용 자치, 발명과 아이디어 보호, 그러니까 언더라잉 테마, 그 본질적인 가치를 하는 것은 패턴트 특허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속 기간을 보면 이 패턴트 미국의 경우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거의 통용되는데 특허 신청한 날로부터 20년, 신청한 날로부터 20년. 트레이드 마크는 마크 가치가 있는 한 무한정을 받고요. 카피라이트는 미국의 저작권자의 생애 플러스 70년, 이거 굉장히 막 크죠. 근데 기업의 경우에 첫 번째 발표 이후 95년 혹은 처음 발명의 100년 중 짧은 거 이렇게 됩니다. 단점을 보면 우선 특허 볼까요? 패턴트? 특허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용도 좀 드는 편이다. 시간도 비교적 많이 든다. 근데 요거 좀 중요해요. 특허를 얻은과 동시에 발명을 공개하긴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알려고 특허청의 그 정보를 보면 그 특허가 무엇 때문에 받았고 그 기술적인 원천이 뭔가는 공개하는 거예요. 뭐 바이오 신약이다. 그러면 신약이 특허 얻었다는 거는 공개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걸 판매, 생산, 제조를 못해. 그러니까 독자적인 보호는 20년 동안 받지만 그 기술은 공개돼.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모방품이나 제너릭이라고 하는 이런 모방 그 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 보호는 없고 외형적인 보호기 때문에 그 좀 깊이는 덜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라이선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특허권상 트레이드마크, 브랜드 네임, 기술적 과정, 노하우 등 공업 소유권이나 상업적 자산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건데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죠? 그게 라이선싱 아웃을 하는 건데 라이선싱. 자기가 이제 그 특허, 예를 들면 기술 발명해서 특허를 얻었는데 자기가 그걸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라이선싱 하는 겁니다. 빌려줬었고 자기는 그냥 빌려준 대여료만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이선싱. 프랜차이징은 기업의 기업이 표준화된 제품, 시스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 기업체는 마케팅 노하우 자본을 기성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보통 맥도날드 이러면 프랜차이징 하는 거죠. 표준화된 제품과 관리 서비스 그런 그 시스템을 제공하고 기본 마케팅은 이제 그 지점에서 알아서 하고 그런 거죠.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료와 같은 소비재로부터 내구성 소비재, 호텔 같은 서비스, 생산재 대비 대상이다. 프랜차이즈라고 그러죠. 라이센싱 사례 벨킨의 레고도 있고 이 레고와 컴퓨터 휴대폰 액세서리라는 브랜드를 가진 벨킨이 레고 스타일의 아이폰 케이스 제작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허에 의해서 돈을 버는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인데, 우리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독립적으로 이 퀄컴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보겠는데, 이 특허를 가지고 생산은 안 하는데 특허만 빌려주고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기업입니다.
이 CDMA 표준 관련 독점 기술을 발명을 했는데 미국 샌디에고 주에 있죠. 이들이 이제 이 CDMA 기술이 널리 퍼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CDMA를 채택해 주면서 많이 그 기회를 얻었는데 이들이 퀄컴이 그래서 엄청나게 그 특허 수수료를 많이 챙겨 갔었습니다. 그런 거 1200개가 넘는 CDMA 관련 특허망을 갖고 있다. 특허도 아주 철저하게 해서 1200개가 넘어요. 누구도 퀄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CDMA 제품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휴대폰 파는 데보다 이 퀄컴의 그 이미 수수료로 떼가는 거 엄청나게 돈을 벌다 이럴 정도의 얘기입니다. 요 밑에 그림은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 본사인데 본래 그 캘리포니아 그 주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에 있던 교수와 연구진 그 실험실 연구진들이 퀄컴을 그러니까 CDMA 그 기술 개발을 하면서 퀄컴이라는 기업을 아예 창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로열티 받는 것이 매우 커서 퀄컴 세금이다 이럴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는 이 퀄컴 같은 데를 보면 특허가 CDMA 기술이다 그러면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아까 1200개라고 묘사됐듯이 하여튼 수백 개 보통 이제 특허를 하나 얻으면 완전히 보호되는 것 같지만 옆으로 막 쑤시고 들어오는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특허를 냈다고 해서 완전 보호가 안 돼요. 다른 쪽의 각도에서 다른 논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철통같이 이제 여러 단계의 특허를 한다. 특허망을 구축한다. 뭐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퀄컴이 그걸 입증을 했어요. 수백 개, 1200개까지 이렇게 그 특허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허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이 논문 발표만 하지 말고 특허 출원도 상업화에서는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 특허법상 논문으로 발표된 기술은 신규성이 아까 must be novel 그죠? 근데 그 신규성이 없다고 봐서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를 목적으로 한다면 논문보다는 특허 명세서,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고 특허에 관련된 서식의 글을 준비하고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특허 명세서라는 것인데 그 특허 명세서도 거의 뭐 아주 치밀하게 이 허점이 없도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의 논문 쓰듯이. 그리고 기존 기술에 대한 인용, 지식 이런 걸 다 하고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입증을 하고 그 실험이 있다면 혹은 기술 개발의 경로가 있다면 그 진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논증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 한 개의 제품에는 300~400개의 특허권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철통같이 한다는 거죠. 이 하나의 기술 테마의 기본 특허, 1차 주변 특허, 2차 주변 특허, 3중 벽을 보완. 근데 사실 더 많이 쌓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더 많은 벽을 만들어 나갈 정도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경쟁 기업이 특허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낸다는 건 항상 공개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호는 받지만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어 또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서 이렇게 빈틈을 타고 들어올 거에 대한 이 방어 전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 특허 라이선싱 이제 빌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또 본인이 이제 사업해서 다 이제 그런 창업자의 길을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선싱 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합니다.
지적재산은 어마어마한 돈을 수익원이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지도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만 해도 각 개인 창업자들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스탠포드 대학이 지적재산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구글의 기업에서 300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적절한 사람에게 인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기업이 활력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금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가치를 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인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분야나 사회적 분야에서는 이 지적재산에 대해서 사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활용 전략, 지속적인 관심, 깊은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적재산에 대한 얘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